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하겠는데요. 방송하기 전에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서길성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슈퍼땡스 원하시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그 말을 잘 안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2만 몇 명밖에 안 돼요. 라나방송이 방송을 거의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 네.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게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이거를 그냥 빼버리기는 내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되게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잘해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어렵지도 않고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인텔인데 뭐 매일 엄청난 인텔이라 그래서 하여튼 뭐 들을 때마다 지금 뭐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지금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으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문으로만 들어온 그 트라이뷰널 재판소의 너머로 이제 800여 명의 고위 장성들이 이제 워싱턴에 불려갔죠. 그래서 그 미팅을 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얼마 전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은 곧 법의 망치가 내려칠 그런 신호였죠. 그래서 블랙 프로젝트라는 거 이제 비밀 연구라고 뭐 굳이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 거기서 끌어온 그런 통합 기술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핵폭탄 개발 계획이 이제 그거의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게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메릴랜드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이안 큐 뭐 그렇게 뭐 말해도 되나요? 근데 그 이안 큐라는 장비가 그 레저가 이제 장부라는 걸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안 큐 장비가 장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게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그 장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모든 뇌물이라든가 저쪽 애들 그 딥스가 그동안 건네 주고받았던 뇌물이라든가 그런 은밀한 거래 그런 거래 예를 들면 클린턴 재단의 비자금 같은 거 또 조지 소로스의 그 웹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거를 자세히 이안 큐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장비가. 그러니까 이제 저쪽 애들은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올드 가드라고 그랬으니까 기득권층 뭐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제 기득권층이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자기네들의 모든 그 실체가 폭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들의 디지털 발자취를 오디트, 감시하면서 암호화된 서버들로부터 실마리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게 이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안 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가 이제 지금 흰모자가 쓰고 있는 건데 환경보호청이라 그럴까요? EPA 환경보호국 뭐 이런 그래서 EPA 중간관리자가 이제 얼마 전에 수백만 달러를 훔쳐가지고 사라진 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부터는 그런 게 불가능해진다 이거죠. 이 준비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은
AI 감시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AI 감시자가.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상한 징후가 있다. 그럼 그걸 포착해갖고 이렇게 이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내게 이렇게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항 Q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랍죠. 이제 더 이상은 그 딥스가 이제 훔쳐가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하던 걸로 이제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아유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일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쟤네들이 딥스가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통이 이제 그 이노베이션 쉴드라 그랬으니까 이노베이션은 혁신이고 쉴드는 뭐 보호 막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 이노베이션 쉴드 아래서 간섭 규제를 10년간 동결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죠. 그래서 양자 가속기가 이제 그걸로 해서 완전히 열려서 이 힘모자가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LA에 본사를 둔 옥트리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180 빌리언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국말로 1,800억 달러 거대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2분기 자기네 이사회를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서 했는데 그 돈을 자금을 재건 프로젝트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든가 데이터 센터 같은 데에 자금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유틸리티 무슨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뭐 이런 거 유틸리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대기업의 유틸리티 회사들의 도움이 없이도 그런 전기라든가 전화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을 오프 그리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프 그리드 지역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딥스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투자금의 출처가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이 투자의 금의 출처가 그들이 딥스가 세탁한 자산에서 압류된 돈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돈 뺏어다가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인류가 재건한다 이 소리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소식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이런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증거도 되고 이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설명을 잘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27억 달러가 옥트리를 통해서 세탁되었다가 바로 그 돈이 뭐라고요? 딥스를 해체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인텔인데 이게 그들이 훔친 돈으로 우리한테 훔쳐갔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뺏어가지고 자유세계를 재건하는 데에 바로 그들 딥스의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 사람들을 뭐 페이팔 마피아라 그러죠, 보통. 근데 그 페이팔 만든 사람들 초기에 그래서 페이먼트 시스템 같은 거 만들고 해서 거기서 그 회사를 팔면서 그 판 어마어마한 돈을 챙겨가지고 그게 시드 마니가 돼서 일론 머스크는 뭐 그 테슬라도 만들고 스페이스X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피터 티엘도 그 이후로 이제 팔란티아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트통 밑으로 들어갔어요. 팔란티어는 트통 밑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게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팔란티어가 뭐 피터 티엘이 트통의 상왕이고 트통을 조정하는 사람이고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그런 소리 들으면 답답합니다. 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란티아는 이제 그 서베일런스 관련으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인데 그게 피러티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트통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흰모자의 이런 딥스를 일격을 가하는 일에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통은 단순히 팔란티아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피러티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리버테리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리버테리안이라는 건 뭐 자유지상주의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리버테리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리버테리안이즘을 그 부응해서 그 피러티엘이 만든 팔란티아 회사를 국가 자산으로 끌어들인 거죠. 트통이. 그래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절에 이제 서베일런스 그 감시 유령을 청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감시 유령이면 영어로 서베일런스 스켈레턴이라는 건데 그냥 감시 유령.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만 하면 아이고 저겐 또 무슨 소린가 해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냥 한국말만 하면 한국 단어만 쓰면 또 뭔 소리래. 그래서 영어도 서베일런스 스켈레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베일런스 스켈레턴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지난 8월에 체결된 100억 달러의 그 육군과의 계약이 있었죠. 팔란티아가. 그래서 더 많은 스파이 행위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이제 팔란티아가 스파이 행위한다고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서베일런스 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스파이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고 100억 달러 육군과 계약을 맺으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그 프레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서 사람들이 주워 듣고 말하는 거하고는 이거 반대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부의 자세한 내용을 알면 그렇게 어서 주워 듣고 뭐 팔란티어가 완전히 뭐 우리 인류를 이제 뭐 다 이렇게 검열하고 우리가 이제 걔네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이제 안 나와야죠. 팩트를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디서 그런 거 읽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를 쓴 분이 있나 없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라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좀 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현재 언론이 이제 그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다. 야,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 팔란티아 얘기하면서 프라이버시 우리 다 없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폴트 미드라는 그런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는 판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 팔란티어가.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딥스의 작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2020년 선거에 이제 그 유령 투표들이 나타났죠. 근데 그런 조작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예요. 미리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가 왜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나 그런 의심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팔란티어의 이 고스트 인 더 와이어 그러니까 어떤 그 와이어 그 전선 안에 유령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게
그 사냥꾼들을 아예 잡아내가지고 네온사인처럼 폭로되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뭐냐면 아예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 왕왕왕 하면서 그거를 알려준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린지. 근데 요거를 제가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하려고 애는 쓰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 AI 그 회사가 이제 XAI예요. 그래서 얘는 뭐 X를 좋아해. 트위터도 X로 이름 바꾸고, 그 자기 아이 이름도 X고, 그 XAI인가요? 그래서 이 XAI가 이제 회사 이름이고, AI 회사 이름이고, 그게 만든 게 그락이에요. 그락. GROK.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챗GPT가 이제 그락에 해당하는 거죠. 그락이 챗GPT의 회사 이름은 오픈AI고. 그래서 이제 아까 XAI가 만든 그락이 지난달 그 GSA가 있는데 그게 연방조달청이에요. 그래서 그 GSA하고 협약을 통해서 모든 연방기관에 이 그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AI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디팅인데 그 오딧을 또 감사하는 네트워크로, 즉 딥스의 그 관료들 안에 유령을 추적해서 신경망 지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타링크의 메쉬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농촌 같은 데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스타링크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우 전쟁 때 지금 뭐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오늘 제가 TV를 보니까 젤렌스키가 또 그 백악관에 와서 통하고 마주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TV에서 낮에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러우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인터넷 같은 게 안 되니까 스타링크를 연결해 줘 가지고 그 혜택을 주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각 나라에 가면 최정상이 받는 그런 대우를 받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사각지대에도 스타링크가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해병대가 지하 시설 더 마시죠. 그런 데에 작전을 하러 가면 이제 그런 데는 외지니까 그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연결이 어려운데 이 스타링크로 그런 해병대들이 하는 전진 기지의 작전에서도 또 예를 들면 또 그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셧다운이라든가 어떤 고장이 나도 상관없이 스타링크로 연결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머스크하고 정부 정부 효율부 그러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래서 도지라 그래요. 그걸 도지. 그래서 도지 팀이 머스크나 도지 팀이 연방 정부 관료의 30%를 잘라버렸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기득권의 그 딥스는 지금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락이 그들을 와해시키고 있다. 이제 그 프리메이슨 잔재들이 패배가 지금 확실해진 거죠. 이게 뭐 패배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쟤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폐쇄 셧다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도
지금 17일인데 근데 셧다운이 끝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 요즘 미국 경제와 금융 상황에 대해서 파리즌 그리프터라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파리즌. 그러니까 정파적인 사기꾼 그런 거나 가짜 전문가들이 뭐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면서 뭐 떠들어대고 있어요. 근데 실제 분석은 뭐냐? 현재 관세 미국의 통이 타리프를 가지고 막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타리프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뭐 지금 뭐 타리프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이런 현재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깊은 의미 딥스 털어내는 거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현재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 와야 되느냐? 딥스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몇 년간 next couple of years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몇 년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목별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채들이 많죠. 각자들. 미국 사람들은 몰기지 다 갖고 있죠. 집 있는 사람들은 다 몰기지 장기 저리 융자 그거 갖고 있는데 그 부채가 삭감이 되고 그게 뭐냐면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은 QFS라고 그러는데 그 레저는 장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QFS 레저가 40년짜리 몰기지를 삭제해 버려 가지고 은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굴레에서 해방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드베드 얘기 뭐 자주 했죠 제가. 근데 이 인텔에서는 매드베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전에 중간에 매드베드 얘기 전혀 없더니 왕왕왕왕 하면서 지금 매드베드 얘기를 계속 합니다. 뭐 이제 조만간에 나타날 일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전역에 5만 개의 월마트가 있어요. 월마트 가게입니다. 그 월마트가 5만 개의 지역에 월마트에다가 타입 1 그 유니트를 매드베드를 설치하고 타입 1은 뭐 1형 뭐 이런지만 그 뭐 타입 1이래요. 그래서 유니트를 설치하고 아마 2026년에 베테랑 그 참전 용사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남은 얘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RS 미국 국세청과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 없어진다. 그 이제 에이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하죠. 그리고 군사 관리 체제로 편입이 돼서 세금이 60% 감축되고 토지가 규제에서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구구절절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아까 말한 XAI에서 비롯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이제 가정 사용이 되어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사용되면 그 우리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에너지 관련으로는 돈 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전력이 공급된다. 이건 이제 기술 측면에서 제가 과거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00명의 장성이 이끄는 그 밀리터리 그 법정이 200명의 딥스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재판합니다. 200명은 그냥 아주 인류한테 보는 앞에서 얘가 해결돼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아주 최고 아주 그냥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최고 악한 사람들 그 인류에게 범죄를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한 자들을 200명 정도 우리들 앞에서 공개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 자산을 압류하고 재건 자금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비상 뭐 있죠. 땡땡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거 그게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그 재판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 민병대라 그러는데 그 시민군이에요. 시민들이 결성한 군인대 같은데 이 민병대 이게 이제 국경과 그 길에 보통 스트리트 거리를 지키고 약 1,000만 명이 무장이 돼서 스스로 국경 미국의 국경이라든가 거리를 지키는 자들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더 조금 아까 지금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가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QFS는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은 이미 남미와 유럽 등 합쳐서 한 89개국에서 시범적으로 파일럿 형태로 지금 2026년 2분기까지 미국 은행과 월마트에 확장이 된다. QFS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등록된 모기지들을 72시간이니까 3일이죠. 72시간은 3일인데 그래서 모기지들을 3일 동안 정전을 시키고 그동안에 자동으로 QFS 원장으로 이전이 돼서 피스칼 리셋 재정 리셋이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소식은 뭐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웰스파고라는 은행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웰스파고에 아마 두 번째로 큰 지점이 많은 은행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은 거는 체이스고, 체이스, 체이스 뱅크가 제 1위 지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웰스파고, 그 다음에는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하여튼 그 웰스파고의 4,000개 지점이 곧 블랙아웃 될 거래 하는 루머가 있는데 이게 그 일환인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은행들은 국토안보부 DHS니까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죠. 그래서 안보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출자의 계좌를 금본위 단위로 전환하고 기존 원금에 더해서 연 3.5%의 이자를 환급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없고 그냥 앱으로 알림을 주고 부채 소멸이 확인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98%의 가구를 커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가족들이 자신의 주택을 은행 담보가 아니라 그렇게 은행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 모기지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신의 주택이 이제 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은행 담보가 아니고 주권 자산, sovereign asset, 주권 자산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기지라는 게 뭐냐면은 QFS가 금은 백금 뭐 그런 준비금의 모든 거래를 연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앗 우리 지금 돈 피앗 그 법정 화폐 뭐 이렇게 굳이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피앗은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기지는 사실 장기저리 융자죠. 근데 그거는 사실 1933년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눈속임으로 생겨난 사기성 채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말도 안 되는 돈을 이자를 물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한 30년씩 물어가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 왔죠. 그 높은 이자를 유저리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래서 그런 그 딥스의 그런 고리를 끊어버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바티칸 금고에 바티칸에서 이제 엄청 가져왔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이 넷사라를 충분히 할 그 자금은 너무 많이 저들에게 그 압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희년이라 그래요. 그 희년을 주빌리를 희년이라 그러는데 개인 부채를 모두 없애주고 저쪽 나쁜 애들 그 딥스의 자산을 압류해서 보통 그 1인당 성인 1인당 1320만 달러를 11년간 분배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풍요가 온다. 그런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 평균 모기지 액수가 30만 달러라 그래요. 그래서 30만 달러의 모기지가 사라지고 가게당 월 2,000달러의 현금 흐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30만 달러에 매달 한 2,000불씩 낸다고 하니까 한 2,000달러는 세이브가 되니까 이제 그게 그 돈이 이제 마켓으로 들어가고 돌아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미국의 피를 말리던 시스템이 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넷사라 지금 제가 미국 관련으로 넷사라 얘기를 하는데 이 넷사라가 미국에서만 있고 넷사라의 N은 내셔널이니까 근데 jet사라로 전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그거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될 거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리플로 이펙트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넷사라는 이제 그 사실 2000년에 군의 강압하에 이거 과거에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클린턴의 여기 총을 이렇게 겨누고 사인해 그래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클린턴 시절에 서명이 되었다가 그날 어느 날 그 서명하고 그게 실행되는 날 아침에 9.11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일부러. 그 얘기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년 후에 그 넷사라 클린턴이 사인한 게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 그날 아침에 알렌 그린스팬이 그때 연준의 의장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날 9시 발표 예정인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9.11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형이 그 PED라는 게 있어요. PEAD. 그래서 비상 대통령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재무부로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그 의회, 미국의 컨그레스 허락 없이 그 피드로 그 법적 근거예요. 그 피드로 넷사라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모기지 얘기는 조금 아까 드렸고 IRS 미국 국세청은 폐지된다고 했고 그래서 헌법적 법원이 재설치돼 갖고 모든 부동산의 타이틀을 무효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고 은행들은 사기로 몰려서 이제 다 몰수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메릴랜드의 이안 큐 장비 얘기는 했고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네트워크에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모기지 체인을 검사하고 삭제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있는 테크놀로지는 그거라는 거죠. 뭐 요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나 모기지가 없어진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건데 그 6천 개의 억눌려 있던 서프레스, 억눌려 있던 특허, 많은 특허가 해제돼서 우리들에게 다 공개가 된다. 그 6천 개 특허가 풀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뀔 거다. 그런 그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면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매드베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배치의 초기 단계는 미국 전역 군사 기지에 설치된 특수 그 매드베드 시설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바다하고 플로리다 기지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10월이잖아요. 근데 10월 초의 기준으로 약 98%의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은 QFS와 연결된 양자 주파수 시스템, 퀀텀 프리퀀시 시스템인데 양자 주파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프로세스를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매드베드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매드베드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그게 이제 끊기면은 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퀀텀 프리퀀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끊기지 않고 공급한다 이 소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게 이제 트통이 그 트루소셜에 올린 그 AI가 만든 그 동영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드베드 관련.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없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트통이 뭘 하냐면 매드베드 카드가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절차에 따라서 등록된 매드베드 카드로 입장이 가능하고 우선의 대상은 말기 환자, 이제 뭐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말기 환자하고 참전 용사부터 매드베드 치료를 해준다. 그 치료는 완전히 프리라 그랬죠. 무료고 육군과 해병대가 관리한다 그러고 사기 운영자는 뭐 엄청난 벌을 받을 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한 세션이 하나 그게 원 세션인데 그 세션이 DNA 재코딩이죠. 위에서 전도성 젤로 채워진 캡슐에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들어가 있고 어떤 인베이시브 설저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어떤 그 막 칼로 째고 하는 그런 거 인베이시브라고 그러거든요. 몸에 되게 그 어떤 뭐랄까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인베이시브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술 없이 세포 복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인 그 부분을 잡아내서 그 프리퀀시가 그걸 고친다. 이런 베이직한 테크놀로지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이거 갖고 우리들 집에서 왜 그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애니멀 동물들도 말 키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니멀도 매드베드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과거에 했고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적용이 확대돼서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공급이 될 건데 그 기지가 완전히 가동을 된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퍼실리티 한 곳에서 한 달 동안 약 10,000명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략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또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전환 과정이죠. 우리가 살아가던 거가 이제 딥스 위주가 그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각 기관이 이제 채무 불이행을 했다거나 그런 거와 금융의 리셋은 매드베드가 등장할 하나의 이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긴급 방송 시스템, 아까 말한 이거 일부러 영어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긴급 방송 시스템이 이제 있은 후에 일반 대중에게 공급된다. 요 타임라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긴급 방송, 그 다음에 넷사라, 그 다음에 매드베드, 이 순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AI 기반 플랫폼과 통합을 하면은 아까 말했죠. 프레딕티브, 그러니까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요것도 매드베드 관련으로 의료 기록을 그 교차 분석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기 순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만 해도 3억 이상의 인구가 있고 전 세계가 78억이 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매드베드 아픈 사람 순서대로 이제 우선순위로 그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 누구가 어떤 사람보다 후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이 순서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그런 AI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쭉 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더 얼전시, 이 사람이 더 긴급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덜 급한 사람 앞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해준다. 그거를 다 누가 하냐? 그런 AI 기반 플랫폼 팔란티어 같은 것이 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 순서들을 아주 효율성 있게 정확하게 그 순서를 정해주는 일을 할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는 매년 약 4.1조 달러, 그러니까 4.1 트릴리언 달러로 추산되는 그 만성질환, 우리가 이 대사질환 만성질환이잖아요. 그 뭐 고지혈증, 당뇨, 뭐 그런 또 뭡니까 그 혈압, 그런 거에서 기인되는 여러 대사질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1년에 쓰는 돈이 4.1 트릴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매드베드 치료를 받게 되면은 낡은 시스템, 과거의 낡은 시스템에서 그 많은 돈을 쓰고 그렇다고 뭐 치료도 안 되죠.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비파만 돈 벌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다 그 돈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베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발표를 해서 시연을 한다 그래요. 데몬스트레이션, 시연, 그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시연을 해서 실제 절차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안심하고 저게 사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대중한테 신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개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한테 억제되었던 기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실제 적용을 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면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데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지스틱스, 그 물류, 뭐 그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근데 로지스틱스, 물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계적인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건 뭐 말이 한참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미 존재하는 이제 군사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도 확장을 해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전용사와 말기 환자를 우선순위로 배치한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는데,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가 지금 한국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미국에서 마켓 캡이 마켓 캐피털 마켓 캡이 가장 많은 회사가 엔비디아죠. 그래서 젠슨 황이 이 대만 출신의 젠슨 황이 CEO인데 그 엔비디아가 애플이 1위였었는데 애플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이거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달러 대 한국 돈이 워낙 그 한국 돈이 워낙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실은 달러가 가치가 없는데 가치도 없는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상태에서도 대비해서 한국 돈이 가치가 없다니까 한국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의 뭐 30매디라 그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 한국 돈이 지금 뭐 1,450원인가 예를 들면 이거 뭐 대략입니다. 대략. 근데 사실은 그 달러가 가치 없는 거를 따져서 보면 실제는 뭐 1달러 대 뭐 1,500원, 1,600원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어떤 경제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한국 돈이 코리안 원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니 그러면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어느 교수님이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한국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마켓캡이 가장 큰 엔비디아 주식을 사놓으면 그게 해징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보호하는 행위를 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지한다. HDGE 거기다 이제 ing 붙이면 해징. 근데 그 해징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사놓으시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고 어느 교수님이 한국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안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는 그거를 극히 피해 왔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가 판을 뒤집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뜨는 회사가 엔비디아다. 그래서 젠슨 황은 아주 그 사람의 일대기를 내가 책을 읽었는데 아주 정말 대만에서 어린애가 한마디로 조기 유학으로 온 거죠. 미국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아주 별로 안 좋은데 동네에 있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UC 버클리를 갔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사람도 좋고 사람도 나이스 가이더라고요. 근데 잠깐 곁길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의 이제 XAI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20 빌리언이라 그랬으니까 2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투자에 참여한다.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XAI 지분 최대 20억 달러 규모를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달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자기가 인수하겠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항상 역사도 보면 그래 왔듯이 불과 몇 사람이 전 세계 인류를 그런 어떤 기술과 어떤 그 아이디어에서 그 출발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걸 사업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불과 몇 명이다.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거 불과 몇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 지분은 이제 하드웨어 패권을 고정시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XAI의 멤피스 슈퍼 클러스터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칩이 대량 공급이 되면서 공급난을 우회하게 된다. 젠슨 황의 전략은 AI 지배력을 확보하고 머스크의 비전은 그락을 확장시켜가지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뛰어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 시간이 이제 뭐 아직 1시간은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부채를 없애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드베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자금 유입은 퀀텀 브리지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XAI, 팔란티어, 사이퀀텀 기술들을 다 엮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얘기가 좀 제가 앞에 시작해 제가 좀 미리 광고를 했잖아요. 얘 오늘 얘기는 좀 골치 아플 수도 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최대한 그냥 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간에 이런 뭐 엔비디아니 어째고 저째고 모르셔도 돼요. 결론은 뭐냐? 그렇게 흰모자가 일을 잘하고 있고 검은 모자는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돼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고 뭐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이 빚이 다 탕감되고 그 다음에 매드베드가 출연을 하고 그런 좋은 세상이 온다. 근데 그런 게 빚이 탕감되려면 그거를 엑스큐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그 뒷받침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까 제가 말한 또 그 매드베드도 누구를 사람들을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제가 말한 팔란티아라든가 또 AI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쓰여진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아이고, 그 연세 높으신 분들이 듣고 아이고 이 사람 뭐라고 떠드는데 뭐래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저쪽 애들 딥스가 그동안 이제 그 블랙버짓이라 그래갖고 돈을 이제 몰래 훔쳐가지고 지네들이 뭐 맘대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디팅도 안 하고 지네들이 갖고 있었던 모아들였던 돈인데 그게 이제 2018년 달파는 이제 국방부의 선진 기술 달파가 디펜스 어드밴스드 이게 뭐였더라? 하여튼 DARPA 디펜스 어드밴스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뭐 이럴 거예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그 달파 여기 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파. 근데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국방부의 고급 선진 기술 연구하는 데예요. 그래서 달파의 비밀 자금을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을 해 보니 그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그 자기네 딥스가 돈을 그렇게 모아놨더라. 근데 이제는 이런 거 못하게 될 운명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그락이 있고 그 변형된 버전들이 계속해서 이 기술 산업, 특히 AI 계통의 기술 쪽으로 디모크라타이즈, 민주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오픈 AI가 회사 이름이고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챗 GPT거든요. 그래서 2022년 11월에 우리한테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11월에 출시됐을 때부터 제가 오픈 AI 거를 썼는데 지금은 제가 뭐 서너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쓰고 또 퍼플렉시리라는 것도 있고 그락도 있고 그런데
그 AI 회사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픈 AI 회사가 처음에 그 지금 샘 알트만이 CEO인데 그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회사를 만들 때 그 AI 회사를 그때 만들 때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돈을 뭐 20 밀리언 달러인가요? 그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를 줬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조건을 걸었냐면 야 AI를 만드는데 이거는 오픈 소스로 해서 이거는 넌 프라핏으로 비영리로 이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리고 돈은 받고 계속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가면서 언감생심이 그러니까 이게 언감생심이 틀린 말이고 하여튼 화장실 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만이 틀리다고 그 오픈 소스로 안 하고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화가 잔뜩 났죠. 그래가지고 수를 걸어서 지금 그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AI는 민감하고 인류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소스로 그 코드 오픈 소스라는 게 뭐냐면 그 코드를 다 일반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금 그락도 지가 만든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가서 XAI를 만들고 그 회사에 그 AI 그 챗GPT 같은 이름이 그락인 거예요. GROK. 근데 그 그락이 오픈 소스 그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서 나가서 AI 회사를 만들면서 지는 오픈 소스를 했어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론 머스크가 아주 참 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 컨트로버시가 많습니다. 쟁점이 논쟁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뉴럴 링크라든가 그 뇌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칩을 해가지고 뭐 모든 뭐 백과사전 같은 것도 다 연결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뉴럴 링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계속 살아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소식을 잘 듣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너무 막 변화무쌍하게 지금 막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너무 심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기술은 미국 언론이 절대 다루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 방송에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고 저는 우리 나나 방송에서 이런 거를 다뤄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얘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나 저거 아는 내용이야. 나 저기서 방송에서 들었는데 저게 저렇대. 그래서 세부 사항은 몰라도 흘러가는 물줄기는 아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두맨 글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으로 막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뭐 우리 트루스 시커라 그래요. 그래서 진실 추구자들이 뭐 앞으로는 종말론이 오고 두맨 글룸 얘기하면서 막 몇 가지 사실을 알고 그거를 막 뭐 1시간짜리 동영상 만들어서 사람들 막 야 뭐 종말이 왔어 뭐 니네는 앞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으로 가고 어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거 웃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제가 뭐 타임라인을 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 휴거라든가 뭐 7년 환란 그런 거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언제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추수와
뭐죠? 대부흥과 대추수할 시간을 주시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 타임라인대로 가겠죠. 그런 얘기는 뭐 과거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그렇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런 예측을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인류의 미래는 뭐 아주 애드밴스드, 매우 고도화된 기술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매드베드 같은 경우는 시냅틱 이로전이라 그랬으니까 시냅스 손상이라든가 신경 과부하, 그 다음에 정밀 주파수 배열로 조정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경로가 바뀌면서 병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리얼라인, 재정렬해서 병을 고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드베드 관련 그 테크놀로지는 과거 방송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매드베드가 이를테면은 뭐 바디 몸에 난 병만 고쳐주나, 그게 아니고 그 크로닉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만성 스트레스 환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고,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치매 뭐 이런 것도 고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퀀시로 고치는 거예요. 프리퀀시로. 프리퀀시를 뭐 주파수, 뭐 진동,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그냥 번역이 하면 더 웃겨서 그냥 프리퀀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총괄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매드베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얘기라든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조만간에 닥칠 미래를 좀 잠깐 미리 엿보자. 근데 그 미리 엿보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니 이러니 조만간 내년 후년 또 2028년 26, 27, 28년 동안에 그 next few years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프리뷰를 한 겁니다. 미리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지 들여다보죠. 그래서 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먼지 이렇게 쌓여있던 거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다시 와서 어디다 처박아 놓고 주중에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 없이 살아가다가 또 주일 되면 종교인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우리 그렇게 종교인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뭐 호응하다고 뭐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뭐 일방적인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two-way communication입니다. one-way communication이 아니에요. 나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맺고 하나님과 난 앞으로 같이 내 삶을 주께 드리고 동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 아시는 얘기,
제가 오늘 또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믿음 생활, 옛날에 세상 잘 믿었던 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씀도 하시지 말고 그냥 오늘 당장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매우 파워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왜? 믿는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이. 세상에 가장 든든한 백. 그러니까 하나님 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또 인텔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조만간에 뭐 하루 이틀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그 멤버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멤버 방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전용 방송을 가끔 할 예정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폭발적인 그런 내용들은 어떤 숫자를 오히려 제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멤버 전용 방송으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